네, 반갑습니다. 울산대병원 이찬혁입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맡아서 좀 당황스러움이 있고 좀 떨리긴 합니다. 테넥 테플레이즈가 이제 곧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 입장에서 이제 막 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투약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테넥 테플레이즈가 사용되기 전까지 한 굵직한 연구들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쭉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하면서 이걸 쭉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겸사겸사 저도 본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중간에 교수님들을 보시기에 또 뭐 멘트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또 더 알찬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강의 최근에 5개 정도의 연구를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좀 정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쓰면 좋을지를 같이 좀 생각해보는 부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테넥 테플레이즈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알테플레이즈가 있습니다. 알테플레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전자 공학으로 좀 변형을 해서 쓰레오닌이라든지 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개 그리고 여기 이제 3개, 4개의 아미노산이 변형되었는데 총 3군데의 부분을 변형을 해서 어피니티가 더 좋게 그리고 이니비터 역할은 더 낮추게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브린은 기존 대비 14배 정도 특이적으로 부착을 해서 어피니티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이게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이니비터에 대한 저항성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상당히 방어를 해서 스롬볼 라이시스 이펙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1시간씩 로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회로 올수로 줘버리면 쭉 효과가 발휘하는 그런 약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반감기가 이것 때문에 반감기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거의 뭐 2시간에 가까운 반감기. 그래서 1회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 것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알테플레이즈를 썼을 때는 시스테믹 출혈 리스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많은 출혈에 대한 그런 동의서를 받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현재 줄었다라는 것이 이런 어피니티와 저항성에 대한 부분의 효과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량은 0.4와 예전에 파트 2 익스텐드 IA 파트 2에서 비교를 했는데 0.25가 전혀 열등하지 않는 성변을 보였기 때문에 0.25 kg당 쓰고 있고 최대는 25mg을 투약하는 것이 표준 용량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왜 그러면 테넥 테플레이즈 쓰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TNK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알테플레이즈는 1시간 주입하는데 TNK는 1회로 끝난다. 이게 제일 사실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시간씩 달고 있고 그러면 준비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거기에 또 믹싱해서 또 라인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런 그런 과정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1회로 끝난다. 이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2차 병원 같은 데서는 사실 스론벡토미도 안 되는데 TPA만 주고 보낼 예정인데 그 뒷관리까지 1시간 동안 투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송 중에도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우려가 되었는데 그냥 테넥 테플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드립하고 바로 그냥 뒤를 걱정하지 않고 쉬핑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라지 RCT에서 모두 이제 넌 인피리어라든지 일부 연구는 수피리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베슬 오클루전 환자에서 리퍼퓨전 개선 효과, 이제 익스텐드 A의 연구가 이제 이것이 메인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구가 했더니 RTPA보다는 훨씬 더 리퍼퓨전은 좋았다. 물론 임상적으로 본 건 아니고 그냥 영상학적으로 퍼퓨전 레이트를 본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지만 이걸로 이제 단초를 해서 다른 연구들이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ESO 2023에서는 이런 기존의 연구들을 반영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거의 동등한 클래스를 추천하고 있다.
것입니다. 액트 연구부터 한 5가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액트 연구가 이제 2022년도에 조금 일찍 먼저 나왔고, 란셋에서 이제 게재가 되었던 연구입니다. 캐나다에서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순서를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계열을 살펴보시면 디자인 자체는 이제 프래그매틱, 임상에서 실무의 그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프래그매틱하게 멀티센터, 라벨은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죠.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RTPA랑 그래서 오픈 라벨이었고 RCT 연구였고 non inferior를 이제 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22개 센터에서 진행이 되었고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이제 캐릭터 플레이즈랑 RT 플레이즈를 비교를 하는 연구, 기혈등성 연구였고요. 총 한 1,600명 정도였고 비슷한 정도의 환자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이고 일반적으로 TPA를 사용하는 그런 4.5시간 이내의 환자를 인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IVTPA에 사용하는 그 기준에서 자국의 기준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이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익스클루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TPA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다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없다든지 트라우마가 없다든지 플레이트렛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 연구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경우에는 90에서 120일 정도에서 MRS 스코어 0.0에서 1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확인했었을 때 이제 비열등성이 확인되었는데 기본적으로 36.9%와 33.4%의 그런 환자가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들어와 있었고 어저스티드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이제 2.1% 정도 확인이 되어서 기존의 비열등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면 비열등성을 집중할 수 없었는데 그 이내에 신뢰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열등성이 인정이 되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90일 역시 같은 시기에 그런 MRS 그리고 MRS 0에서 1 그리고 MRS 0에서 2를 보였는데 두 분 간에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위 연구에서도 뭐 이렇게 환자의 그 펑셔널 아웃컴이라든지 실제 엔도바스큘라 스룸벡톰 했던 사용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룸벡톰의 경우에도 한 30% 정도를 스룸벡톰이 양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그 IA 스룸벡톰이 A약 가능성도 이제 고려를 같이 하게 되는 연구이고 이것이 이제 이후의 연구에서 스룸벡톰이 없이 그 연구를 디자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하위 연구를 보면 이제 80세 기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수록 스케일별로 라지 베슬 오클루전의 여부에 따라서 등등해서 이런 서브로 하위 분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룹에서는 양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MRS를 오디너리하게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본 것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비열등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액트 연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테넥트 플레이지를 사용했을 때 이런 IVT 할 수 있는 환자들에서 충분히 RT 플레이지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비열등성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임상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싱글 볼루스로 줬는데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게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리미테이션은 이제 오픈 라벨이었고 캐나다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배제가 되었다는 것과 EVT 브리칭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조금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트레이스2 연구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란셋에서 나왔던 연구인데요. 이제 앞에 있던 액터 연구에서 약간 좀 수정을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오픈 라벨이었고, 프로브 트라이얼이었고, 랜드마이즈 컨트롤이었는데, 아시아긴 했는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대규모로 연구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에서 많은 대규모 연구를 하고 있고 주요 연구들을 내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그런 데이터, 기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구는 역시 이제 그 TNK와 RT플레이지를 비교하는 연구이고 아시안에서 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이제 EVT, 그러니까 수론백토미가 계획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금기라든지 이런 환자들에서 포커스해서 봤다는 것이 주요 관점이 되겠습니다. 1,400명 정도 인롤해서 충분한 N수를 확보했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통상 노말 윈도우에서 봤던 환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엑터 연구도 노말 정상적인 이제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환자들에서 봤는데 역시 4.5시간 이내의 환자들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경우는 3개월 후 MRS를 0에서 1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0에서 1로 확인했었는데 62% 대 58%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군을 구성할 수 있었고 리스크 레이시오 그리고 오드 레이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EVT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RT플레이지를 대체해서 그 트랙테플레이지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인텐시브 트리티드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고 펄 프로토콜 연구를 봤을 때도 리스크와 오드 레이시오에서 이런 그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0에서 2의 MRS라든지 3개월 MRS 혹은 뭐 24시간 이내에 4포인트 이상 좋아지는 임프루먼트를 보인다든지 이런 그 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서 인피리티를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에너지 수록될 정도라든지 오버롤한 그 경우를 다 이제 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큰 차이 없이 그 서브그룹에서도 비슷한 인피리티를 보여주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넘어가는 면이 있지만 오버롤하게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세이프티 아웃컴을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 심토마틱한 인트라크레인 헤모리지라든지 36시간 이내에 혹은 90일 이내에 이러한 심토마틱 파렌키말 그 pH 타입 2에 해당하는 인트라크레인 헤모리지라든지 어떤 그 애니 인트라크레인 헤모리지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출혈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해서 세이프티 아웃컴을 봤을 때도 큰 차이는 없어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열등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이제 봤던 것의 연구에 아무래도 시사하는 점은 아시안 연구였다라는 점이 아시아인에서도 역시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서양을 넘어서는 인종에서도 역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액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MRS 스코어가 조금 높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36%대 62%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파퓰레이션 디퍼런스 예를 들면 좀 이번 연구에서 좀 젊었다든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트라크레니얼 아세로스클레로틱 경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디스커션에서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리미테이션에서 아무 오픈 라벨이고 EVT 자체는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고 중국 연구였기 때문에 전체 다른 인종의 다양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실 것은 타임리스 연구가 되겠습니다. 앞에 두 연구들은 원래 있던 기존의 4.5시간 이내에 뭐 EVT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이인데요. 그다음 타임리스 연구에서는 그 이후에 4.5시간에서 24시간 이내의 환자에서 수론백토미를 허용하는 군에서의 연구를 또 했습니다. 이 연구는 비슷한 그런 스터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센터들을 인롤했습니다. 기존의 레이트 윈도우라고 하는 4.5에서 24시간 이후의 환자, 라지 베스로 크루즈 환자이고 트랙테플레이지와 케어, 그리고 플라시보와 케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그 알테플레이지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플라세보와 TNK를 같이 연구했습니다. 약 플라세보 223명과 228명에서 한 450명 정도 인롤이 되었고요. 이제 EVT를 허용했기 때문에 EVT가 상당히 좀 많이
되었습니다. 77% 정도 EVT를 해서 여기에 이제 후에 조금 약간 단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측면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영상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퍼피전 이미지를 좀 봐서 코어가 좀 작고 미스매치는 좀 커서 살릴 것들이 많고 페르보라도 최소한 볼륨이 15ml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살릴 가능성이 있는 티슈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인노를 했다고 보여줘. 익스클루전은 기존에 있더라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에서는 EVT 후 리퍼비션 까지 보았던 경우이고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의 경우는 90일째에 미디안 스코어를 봤습니다. MRS 미디안 스코어를 봤고 뭐 0에서 1 사이만 보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0에서부터 6까지의 트렌드에서 경향성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테넥트 플레저 플라세보는 그 미디안 값을 포함해서 그런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역시 열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볼 것은 그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보시면 24시간째 리퀴널라이제이션, 24시간째 재개통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그 테넥트 플레이즈에서 통계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캐널라이제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득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리퍼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엔도바스큘라를 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리퍼퓨전 되었다 이런 것도 큰 차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적어도 24시간째 리캔 자체는 이제 입증을 좀 했다 세컨드리에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EVT 자체가 양군 모두에서 매우 높은 재관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테넥트 플레이즈가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차이가 조금 포션이 좀 작아진 면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어널리시스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이제 레이트 윈도우 4.5시간에서 24시간이면서 EVT 허용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이미징으로 셀렉티브 해가지고 라지베스로 불러준 환자를 봤을 때 테넥트 플레이즈가 기존의 그 알티플레이즈에 비해서 90일째 그런 에서의 펑셔널 아웃컴에서 임프루브를 보여주는 못했지만 큰 차이 테넥트 플레이즈가 기존의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임프루브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플라시보가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스롬볼라이시스 자체의 베너핏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VT를 고의한 상당히 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IV 스롬볼라이시스만의 효과가 좀 상쇄된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24시간째 리캐널라이제이션 자체의 그런 높은 스롬 리캐널라이제이션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개통에서는 효과적인 면이 있다. 플라시보보다는 개통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연구는 역시 레이트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인데 이 스롬벡토미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트레이스 3 연구에서는 스롬벡토미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앞서 연구한 경우에 스롬벡토미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3 연구에서는 그 레이트 윈도우에 대해서 스롬벡토미까지 안 했던 스롬벡토미를 하지 못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군에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비슷한 연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스롬벡토미를 하지 않은 그런 군에서 이와 같이 그 스탠다드 연구와 테넥트 플레이즈를 비교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500명 정도 인노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군의 경우에는 안티플리틸렛을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자의 그 재량에 따라서 사용했고요. 레스큐하게 EVT를 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2% 미만이었기 때문에 전체 연구에서 큰 경향에 대한 영향은 적겠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셀비저블 티슈도 앞서 연구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EVT 랜더마이저가 이제 액세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90일째에 그 MRS 스코어 0에서
같이 봤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EVT 하지 않은 환자에서 그 영상으로 어느 정도 걸러내고 레이트 윈도우일 때 환자의 3개월째 MRS 0과 1 굉장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보았는데요. 이 경우는 확실히 스탠다드 메디컬 트리트먼트보다 테넥테플레이즈가 좀 더 인상적으로 좋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위 연구 이 세컨더리 아웃컴들을 좀 보시면은 펑셔널 인디펜던스를 포함하는 건 MRS 스케일의 2 미만인 경우에서도 역시 그 우위를 보였고요. 그 주요한 뉴럴로지가 임프루브먼트 72시간째, 예를 들면 8점 이상 좋아졌다든지, 최종적으로 0에서 NIH 스크롤 스케일이 0에서 1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경우를 따져봐도 이런 스탠다드 케어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리퍼퓨전의 경우에서도 역시 24시간째 이와 같은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래쪽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세이프티 아웃컴인데요. 이같이 심토마틱 인트라크라인 헤모리지 36시간째 확인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사실 큰 통계적 자체로만 보면 의미는 없긴 한데 2명과 8명이기 때문에 ICH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적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성은 없지만 이러한 출혈의 경향성을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것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하위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트리트먼트의 그런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보다 테넥테플레이즈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향성 자체를 보였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 레이트 윈도우에서 이 테넥테플레이즈는 이런 그 라지 베슬 오클루전, 그 중에서 이미징 셀렉티드 된 경우에 통상적인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편이다. EVT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환자의 예후 측면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혈의 경우에 어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게 퍼퓨전 미스매치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2024년에 이제 테이스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이제 기존의 윈도우로 들어왔습니다. 4.5시간 이내에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특징적으로 4.5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테넥테플레이즈와 알테플레이즈 비교를 하긴 했는데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와 같이 영상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셀렉티드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엔도바스큘라를 고려하지 않는 환자군이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걸렀다. 근데 이 환자분이 4.5시간 이내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기존 것들과 좀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개 이 센터에서 연구했고요. 총 680명 정도 모였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이제 830명 정도 원래 예정이 되었는데 조기 종료가 되어가지고 680명에서 이제 결론 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 보시면 이제 인텐 ITT의 경우와 이제 프로토콜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그 ITT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에피커시를 보게 되면 90일째 MRS 0에서 1 그리고 역시 프로토콜도 0에서 1이기는 한데요. ITT의 경우에는 이제 95% 신뢰 구간에서 이제 마이너스 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가지고 이제 원래 한계치가 마이너스 3까지였는데 아주 약간 넘어서서 이제 자체로만 보면 이제 페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토콜로 다시 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2% 정도로 이제 기존에 이 정보자들이 설정했던 건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결등성 충족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세이프티에서도 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위 분석에서는 이제 그 경향성을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60세 미만, 디스탈, 그리고 빨리 랜더마이즈 했던 경우에서 조금 TNK가 좋았던 경향성입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사하는 점은 테넥테플레이즈의 경우에 4.5시간 이내에 이런 그 퍼퓨전으로 셀렉티드 된 경우에
상당히 TNK가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허브제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을 4.5시간 윈도우 이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상 적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연구인데 크게들 따지고 보면 사실은 뭐 윈도우 안에 들었냐 안 들었냐, 혹은 스로백tom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영상으로 걸을 거냐 안 걸을 거냐를 가지고 한 5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익스텐드 연구를 제외하고요. 그거는 이제 기초 연구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렇게 앞서와 같은 연구들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어큐트 익스캔 스트로크 환자고 4.5시간 이내고 EVT 예정이 없다 라면 그래도 테네테플레이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존 연구들에서 일단은 알테플레이지 대비 열등성이 병원에서도 확인했고, 테이스트에서 관료 영상만 선별하면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했고, 단회 투여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 중에 굳이 선택할 수 있으면 테네테플레이지가 이게 간편성 측면 등등을 고려할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라지베스이긴 한데 EVT를 할 예정이다 라고 브리징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테네테플레이지를 선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연구에서 희석된 측면이 있긴 한데 EVT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선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임리스에서 추가 이득을 미입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EVT 전에 브리징으로 해볼 수 있는데, EVT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이게 이득이냐라는 건 이제 좀 제한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2차 병원이나 이런 경우가 좀 해당이 될 텐데요. 이송 전에 어차피 이제 EVT는 못한다라는 경우이면 이제 테네테플레이지가 아무래도 더 선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연구들을 고려하면 테네테플레이지가 훨씬 바로 하고 3차 병원 등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윈도우가 좀 벗어나고 EVT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테네테플레이지를 선택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트레이스 3에서도 절대 이득이 있었고, 관료 영상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이 확인이 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써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조금 우려할 것은 심토마틱 ICH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출혈 위험인자가 없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TNK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간략하게 보면 유럽에서는 현재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지베스로 오클루전 EVT 전 상황에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알테플레이지와 동등한 정도로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쓸 수 있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 뭐 특별하게 나온 것 자체 아직 제가 확인하기는 없었는데요. 도입을 위한 근거를 정리하고 있고 곧 도입해서 사용하실 예정으로 보겠습니다. 써머리하면 이제 4.5시간 이내에서는 이제 비혈등성을 확인했고, 단회라는 것이 아주 유리한 장점이고, 라지베스를 오클루전이고 EVT 예정이면 TNK가 조금 더 선호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절차상에 한 번만 쓰면 바로 EVT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윈도우를 벗어나고 EVT가 안 되는 경우라면 영상 선별에서 상당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단, 심토마틱 ICH 위험성은 한 번은 고려하자라는 것이다. 국내는 근거를 축적하고 있고 곧 사용해 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테이스 연구에서 이제 인베스티게이터, 리드 인베스티게이터 마크 팔슨즈의 경우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4.5시간 이내에 이제 어큐트 익스캔 스트로크 환자를 치료할 때 기존과 같이 첫 번째로 알테플레이지를 고려하는 그런 장은 이미 문이 닫힌 상태다. 이미 고려할 것도 없다. 이미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는 끝난 상태다. 이제는 테네테플레이지 시대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는 것에서 지금은 상징적으로 테네테플레이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